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는 최근 반도체 HBM, 그러니까 그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에서요, 아주 핵심 장비로 주목받고 있는 레이저 어닐링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DIT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IT는 원래 디스플레이용 자동 광학 검사, AOI 장비로도 꽤 알려진 곳이고요.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DIT가 이 HBM 시장 호황이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을 타고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룰 것인가? 아니면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던가 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같은 그런 내재된 위험 요인이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인가? 저는 DIT의 그 기술력과 시장 기회를 봤을 때 긍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단일 고객 또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크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마냥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보죠. DIT는 현재 가장 뜨거운 시장이죠. 이 HBM 시장의 핵심 공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웨이퍼가 이렇게 휘는 현상. 이걸 제어하고 또 미세 회로를 복원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요. 국내 주요 고객사인 H사에 사실상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비 납품하는 걸 넘어서 H사의 HBM 수율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 기술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아주 단단히 다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AI 혁명으로 HBM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또 H사의 그 M1OX 신규 공장 투자도 막 빨라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적어도 2027년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예상되는데 DIT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리고 과거의 디스플레이 AOI 사업에서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환한 기술력 그리고 꾸준한 R&D 투자 이것도 역시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레이저 어닐링 사업의 성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매출의 거의 전부가 H사 한 곳, 그것도 HBM이라는 이 특정 제품에서 나온다는 건 이건 너무 위험한 구조예요. 만약에 H사의 전략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가 불쑥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DIT의 원래 기반 사업이었던 디스플레이 AOI, 그러니까 자동 광학 검사 부문은 이게 수년째 성장에 거의 멈춰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도 지금은 좀 어렵고요. 더 큰 문제는 그 경쟁사인 이오테크닉스와의 기술 탈취 관련 소송입니다. 장비 가압류 일부를 그 해방 공탁, 그러니까 법원에 돈을 맡기고 일단 사용 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아직 그대로고 소송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H사의 투자 계획도 사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2024년 중반에도 발주 물량이 조정됐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믿기에는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거죠. H사와의 그 독점적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DIT가 과거에 AI 검사 솔루션 같은 걸 성공적으로 공급하면서 쌓아온 아주 깊은 신뢰,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HBM 시장에서 이런 지위를 확보했다는 건 분명히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도 DIT가 해방 공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생산 차질을 막았다는 점,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소송 역시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아니, 신뢰가 깊다고 해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죠. H사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거나 아니면 더 나은 기술을 가진 경쟁사가 나타나면 지금의 그 독점적 지위라는 게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HBM 말고는 확실한 다음 성장 동력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소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가압류 해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임시 방편일 수 있고요. 부동산 가압류는 여전하고 이제 본안 소송에다가 향후에 민사 소송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요. 소송 비용 자체도 문제지만 경영진의 역량이 분산된다거나 기업 이미지 손상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고 DIT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R&D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HBM 이후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봐야죠. 현재 국내외 여러 고객사를 대상으로 신규 장비, 예를 들면 HBM 외에 다른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외에 다른 산업용 레이저 응용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R&D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해외 고객사 테스트 결과는 듣기로는 2020년 하반기는 돼야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던데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성장이 멈춘 그 AOI 사업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레이저 기술의 새로운 응용처를 좀 더 빨리 발굴하는 그런 가시적인 다각화 성과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랄까 HBM이라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달걀이 담겨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DIT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HBM 시장의 핵심 수혜자임은 분명하고요. 주요 고객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독보적인 레이저 어닐링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소송이라는 과제는 있지만 적극적인 R&D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HBM 시장 호황이라는 기회는 명확하죠. 하지만 그 단일 고객, 단일 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하고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는 DIT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업 다각화 성공 여부하고 소송 결과가 DIT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DIT를 둘러싼 밝은 전망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HBM 시장의 이런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DIT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DIT의 향후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